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 잘 보내셨죠? 저도 추석을 잘 보냈는데요. 자, 휴일이 길었던 만큼 또 연휴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충전 잘 하시고 또 내일부터 일상으로 복귀하셔가지고 또 활기찬 한 주, 남은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인천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아파트 값이 무려 90% 이상 폭등을 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자,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외신. 그래서 외신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한 건데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언론사에서 주택시장 붕괴로 국가 전체가 분열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진단을 했고요. 한국은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악화가 됐다. 여론 되게 안 좋아요. 예, 맞습니다. 재보궐선거 여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사가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지금 연구하고 또 조사를 하는 그 나라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이례적으로 규제를 냈지만 오히려 집값이 폭등을 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값만 올라간 건 아니고 뭐 빌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최근에는 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도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공급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손쉽고 빠르게 쉽게 해서 코를 푼다고 하죠. 코를 풀기 위해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정책을 또 실시하는 건 아닌가. 또 외국의 언론이라든가 또는 각국의 이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규제 역설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례적으로 뭐 아파트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자, 문재인 정부 빌라 가격마저 최대로 뛰었다. 빌라도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자, 빌라 매매 가격이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자, 13년 전에 그 최고치에 매입했던 분들 지난 몇 년,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괴로워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자, 예전에 뉴타운 지정을 하고 나서 또 해제가 되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말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됐고 또 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그때 당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빌라가 지금 최근에 13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지금 갈아치울 전망이다.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파트 값이 이제 급등을 하고 전세값도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빌라라는 것 자체는 뭐 투자를 해서 뭐 재개발 투자를 해서 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과정에 내가 이제 자금을 묻고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 이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자금도 뭐 상당수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빌라들이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빌라를 취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중하게 취득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매매든 전세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 쪽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투자 목적까지 이제 곁들여서 말이죠. 자, 최근에 이 전세값마저 빠른 속도로 치솟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빌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더욱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유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재개발 본격화에 이제 시동을 걸면서 자, 민간 재개발 첫 공모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도시재생 지역들도 이제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일부터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공모를 하고요. 자치구 그 사전 검토 뭐 선정위를 거쳐서 올 12월 달에 그 25개 내외 정도로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서울에 있는 빌라들 아주 심상치 않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도시재생 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있죠.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뭔가 자기 밥그릇을 나눠버렸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2021년 자, 6월 29일 이후부터 이제 취득한 빌라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추진 시에 자,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빌라를 취득하실 때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현금 청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취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뉴타운 지정을 많이 했었죠. 자, 요번에도 이제 그 재개발 구역들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제2의 뉴타운 연내 이제 25곳 선정이 되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매년 1회 정도는 이제 공모를 실시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빌라 쪽에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한 빌라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성패가 또 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빌라 가격이 인기에 힘입어서 빌라의 가격 상승세가 장난이 아닐 것 같고요. 자, 25개 구 중에서 좀 노후도가 좀 맞는 지역들,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들, 자,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너무 비싼 지역을 보기보다는 지금 그런 지역은 이미 비싸요. 많이 비싸요. 재개발 추진하든 안 하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울 안에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이 외곽 지역에 그 포지션이 잡혀 있는 빌라들을 좀 눈여보시는 것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여기서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부동산 TV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이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빌라를 통해서 재개발을 좀 기대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물건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서울에 이 빌라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천 아파트 주가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이 인천의 이 에너지가 제일 강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1년 8월달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인천의 평균 상승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경기도의 상승률이 인천의 상승률을 지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인천의 집값이 단기간 안에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 인근의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을 좀 비교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경기도와 인천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이 미추홀구, 저번 주에 중구하고 미추홀구를 좀 살펴봤었는데, 자, 이번 주에 이 미추홀구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미추홀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른쪽이 그 바로 이제 남동구 그 구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청역에는 이제 GTX B 노선이 정차할 예정이고요. 자, 인천의 이쪽에 이제 구월동이라고 있는데요. 정주 여건이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인천의 구월동과 이 아래쪽에 이제 연수동이라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지역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연수동이라든가 구월동이 그 상승함에 따라서 좀 저평가, 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이 미추홀구 쪽으로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가격적인 게리도를 메꾸기 위한 이 미추홀구의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저가 단지들, 그때 요쪽에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1억 미만 저가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 미추홀구에 그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자, 도시재생 예비사업지로 이제 선정된 이쪽에 그 재물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물포역의 그 일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이 주안동 일대의 단지들 매매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장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 구도심 쪽에 용현 하객지구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개발 영향으로 인한 주변 단지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미추홀구가 이번 주에 인천에선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요 미추홀구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중구가 있습니다. 이 중구는 영종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3연육교 착공동으로 중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중산동, 운남동, 저번 주에 좀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이쪽에 이제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또 전세가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철도 7호선 연장, 그리고 인천발 KTX 개통과 또 이제 제2공항철도 추진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영향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또 그동안 또 영종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메리트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그에 따른 거래도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쪽에 그 수요자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고, 자,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자, 학군 선호도가 높은, 최근에 그 학군 선호도가 높은 운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지들이 전세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운남동, 중산동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요. 전세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 운서동 쪽 일대에도 지금 매매가 상승세가 강한 모습을 뒤쫓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 국제도시가 강한 모습이지만 최근 높은 호가로 인해서 거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전세가도 높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 그 옥년동이라든가 연수동이라든가 청학동이라든가 동춘동이 있습니다. 이쪽 일대에 또 구축 아파트들 교통 호재에 힘입어서 가격 상승세도 신고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세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요 송도 국제도시보다도 이쪽 구도심 라인 쪽에서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이쪽에 그 호재가 그 다른 인천 지역에 비해서 교통 호재만큼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부평 일대인데요. 부평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7호선 연장도 이제 최근에 개통이 됐고요. 자, 이쪽 그 부평역 중심으로 해서, 자, 인근에 그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자, 이 오래된 썩다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 구축 아파트 지금 관심도가 높은 부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평에서 요 좌측으로 가게 되면 그 루원시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라 국제도시도 있죠. 자, 이쪽에 그 친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친곡동이 바로 요쯤 될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검암역이라고 있는데, 자, 이쪽에 신곡동 일대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천이라는 지역에서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인천 지역 내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고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좌측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계양구죠. 그래서 계양구에는 계양 3기 신도시가 있고요. 이로 인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투자 수요와 그다음에 서울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고자 하는 그 수요자, 그러니까 세입자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이 계양구를 많이 찾기도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옆에도 바로 보면은 그 부천 대장 신도시 그 지구도 이제 지정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에 그 재개발 사업장들이 조금 있어요.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고, 또 소규모 가로정비 주택 사업도 군데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계양구인데요. 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재개발 지역 그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강한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자, 효성동과 작정동 일대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쪽 지역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다 보면은 주변의 계산동이라든가 병방동이라든가 동양동 쪽으로까지도 또 이 상승세가 또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그 인천의 전반적인 흐름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도 좀 리사이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어떤 특정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역으로 자, 이렇게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 주 자, 인천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인천이 8월 중순 역대급 상승세를 이뤄낸 이후에 에너지가 좀 감소는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에너지는 강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호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 이 인천과 이 경기도에 대한 이 실수요자의 관심도가 이 가격적인 부분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인천이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또 경기도의 일부 지역과 가격이 비등하거나 또는 가격이 오히려 또 저렴한 지역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 쪽으로 조금 그 매기가 일부 쏠리기도 했던 최근 한 달 정도의 기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천에 대한 흐름은 이쪽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전달하는 백억 부동산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